가만히 누워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라앉는 날이 있어요. 기분이 안 좋다기보다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괜히 멍해지고 하루가 뿌였나. 그럴 땐 보통 이렇게 생각하죠. 기분이 좀 나아지면 움직여야지. 내 마음이 괜찮아지면 뭘 해보자. 근데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반대는 안 될까? 움직이면 마음이 좀 괜찮아지진 않을까?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움직였을 뿐인데 마음이 아주 조금씩, 정말 아주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행동이 감정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한다. 기분이 좋아야 움직일 수 있다. 마음이 나아져야 행동이 가능하다. 하지만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와 칼 랑게는 이와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한다. 우리는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울기 때문에 슬퍼진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감정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된다. 우리가 먼저 신체적인 반응을 경험하고 그 반응이 뇌의 감정으로 해석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두 손을 움켜쥐고 어깨를 웅크리고 눈을 질끈 감는 순간 몸은 이미 위협을 감지한 것이고 뇌는 그것을 공포라는 감정으로 인식한다. 이 이론은 단순히 이론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후속 연구들도 이를 지지해왔다. 1988년 독일 심리학자 프리츠 스트렉은 사람들에게 입에 펜을 물고 웃는 표정을 억지로 만든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웃는 표정을 지은 사람들이 더 긍정적인 감정을 느꼈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거다. 감정이란 우리가 마냥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를 해석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관점을 관통하는 심리학적 원리가 있다. 바로 가역성의 법칙이다. 감정이 행동을 만들기도 하지만 행동 또한 감정을 만든다. 이 법칙은 우리의 감정 상태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감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있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결국 마음이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다. 그저 작은 행동 하나로도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을 보면서 자신의 감정을 해석한다. 이와 비슷한 관점을 자기 지각 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설명한다. 즉, 사람은 내가 지금 슬프다고 먼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보고 나 지금 슬픈가 보다 하고 감정을 판단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울한 날 산책을 나갔다 해보자. 딱히 기분이 좋아진 건 아니지만 몸을 움직이고 햇볕을 쬐고 바람을 느낀다. 그러면 뇌는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한다. 지금 밖에 나왔네. 움직이고 있네. 그렇다면 괜찮은 건가? 바로 이 순간 우리 뇌는 행동을 단서 삼아 감정을 다시 구성한다. 이러한 해석은 뇌과학적 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신경과학자 앤드류 휴버만은 행동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한다. 의도적인 움직임은 뇌성 노르에피네프린과 도파민의 분비를 자극한다. 이 두 신경 전달 물질은 우리에게 에너지, 동기,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전두엽과 편도체의 연결은 의식적인 행동이 감정의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해준다. 쉽게 말해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뇌는 나를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지고 있어 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감정이라는 건 그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뇌가 내 행동을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느낌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산책을 나가고 괜히 커피를 끓이고 쓸데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거다. 그 모든 사소한 움직임이 뇌에게 보내는 조용한 신호다. 나 지금 괜찮아지고 있는 중이야.
감정이 틀어질 때 우리는 종종 너무 거창한 변화만을 떠올린다. 이직을 해야 하나? 지금 이 관계를 끝내야 하나? 인생을 바꿔야 하나? 그런데 감정을 회복시키는 힘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지극히 작고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회복의 원리를 행동 활성화라고 부른다. 이 기법은 우울증 치료에 실제로 사용되는 심리치료 방식 중 하나다. 핵심은 간단하다. 기분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작고 반복 가능한 행동부터 시작하는 것. 예를 들어보자.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를 정리한다. 차를 끓이고 조용히 앉아 마신다. 5분이라도 걷는다. 햇빛 아래 얼굴을 내민다. 일기를 한 줄이라도 쓴다. 이런 행동들은 작지만 우리 뇌는 그 신호를 명확히 받아들인다. 지금 뭔가 하고 있어. 움직이고 있다는 건 회복하고 있다는 뜻이야. 그 단순한 움직임 하나가 감정의 방향을 바꾼다. 행동 변화는 마치 감정의 물길을 조금씩 바꾸는 일과도 같다. 처음에는 눈에 띄진 않지만 그 흐름은 언젠가 마음 전체를 휘감는다. 행동은 감정을 설득하는 언어다. 말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던 마음을 몸이 먼저 보여주는 것이다. 작가 벤저민 하디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반복하는 행동으로 정체성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우리를 감정적으로도 다시 세워준다. 작은 행동 하나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말해주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감정이란 그렇게 바뀐다. 한 번의 각성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작은 움직임의 반복이 만들어내는 방향전환으로, 그리고 그 작은 흐름이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만든다. 우리는 종종 감정이 먼저라고 생각하죠. 기분이 좋아야 뭘 할 수 있다. 마음이 괜찮아져야 일어설 수 있다.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어느 날 그냥 일어나서 커튼을 열었고 괜히 차를 끓여 앉아 있었고 산책을 하다가 바람을 한번 마셨을 뿐인데 그 순간 마음이 아주 조금, 진짜 아주 조금 바뀌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를 움직였다는 그 사실 하나가 뇌에게, 마음에게, 몸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질 거야. 조금씩 다시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 하나가 우리를 다시 이끌 수 있어요. 기분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마음이 이끌어주길 기다리는 것보다 몸이 먼저 방향을 잡아주는 하루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마음을 조금씩 평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도 평온이란 단어에 조금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저는 와이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